2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In both the ancient hunter-gatherer band and our interval speech communities today, both A and B죠? 둘 다 해서 고대 그 수렵 채집인의 그런 무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친근한 그런 절친한 speech communities 그 언어 공동체 둘 다에서 오늘날에 이건 옛날이고 이건 오늘날이네요. The diffusion of speech 그 말의 확산이 shaped values 가치를 형성했대요. 말의 확산, 즉 말하는 것이 확산되면서 가치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가치들인지 모르겠네요. 가치들을 형성했다는 얘기야. 말의 확산이. 그러니까 말의 확산에서 가치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다음 the fact that 그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everyone was going to be able to speak. 모두가 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listen 듣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이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수용되어야 했대요.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야 됐대. 그러니까 모두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됐대. And it was via 그것은 뭘 통해서냐면 rough, 거친 평등주의를 통해서였대. 그죠? 그 다음에 in terms of communications 그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people were equal 사람들은 동등했고 평등했고 and therefore it was believed that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대요. It was believed that that 빠졌어요. They should be equal.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고 or at least relatively so 또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적어도 그래야 한다. 이때 so는 equal이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입니다.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의 대신 표현, 대용형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by this code 이런 관리에 의해서 고대의 빅맨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이 we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았어요. to act 행동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controllingly 통제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통제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And modern office managers 그리고 현대의 그 오피스 매니저들도 그 회사의 어떤 사무실의 매니저들도 are not allowed to silence anyone. 그 누군가를 침묵시키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At will, 의지대로. 그럼 이건 옛날이고 이건 요즘이잖아. 지금 이 글은 계속해서 옛날 요즘이 나오고 있네요. Moreover, 더욱이 equal access to speech and hearing. 그 평등한 그런 접근권, 말과 듣기,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것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promoted the notion, 그 개념을 조장했는데 어떤 개념이 있냐면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재산이라는 것이 공유돼야 된다. 그렇죠? should be held, 쥐어져야 된다. 공유. 공통으로 쥐어져야 된다. 공유돼야 된다. 이게 아까 promoted라는 말 썼는데 아까 앞에서 말에서 shaped values에서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shaped 이게 values에 해당되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The notion that and that shit. 그죠? The notion that 그리고 두 번째 대절 that goods and food in particular should be shared. 특히 재화라든지 음식이 물건이나 음식이 특히 should be shared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개념. 가치가 될 수 있죠 이것도. 그 다음에 and everyone had a duty to take care of everyone else. 모두가 모두를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라는 그런 notion 개념을 조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듣기에 대한 동등한 평등한 접근권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다,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is was probably more true among hunter-gatherers than it is in the modern family. 이것은 아마도 더 사실이었어. 누구? 수렵 채집인들에게 있어서 뭐보다 그것이 사실인 것보다 현대 가정에서 또는 circle friends 친구들의 모듬에서 또는 workplace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사실인 것보다도 즉 지금 과거하고 현재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과거가 더 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거가 더 했다. 즉 과거에는 우리가 더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것을 공유하면서 말하고 듣는 것이 모두가 누리는 것이 되면서 뭐 음식까지 함께 나눌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도 뭐 친구들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만 먹어야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얘기, 더 잘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But even in these cases,
하지만 심지어 이런 사례들에서조차 we believe that 우린 믿습니다. sharing and mutual aid 공유하는 거라든지 상호의 도움이라는 것이 are right and proper 올바르고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사례들이라고 in these cases라고 하는 것은 family라든지 circle of friends라든지 workplace를 받는 거겠죠, 그죠? Remember, 기억하세요. If you bring something, 당신이 뭔가를 가져온다면 you should bring enough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서 충분한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유죠. sharing이죠. 그죠? sharing을 의미하는 것이 bring enough for everyone 이란 표현으로 다 압축되어 있네. 이 질문은 이 부분은 빈칸을 만들어서 빈칸 문제 만들어도 괜찮겠다. 그죠? 됐습니까? 글 좋네요. 1번. 수리뱅과 핸디는 언어에 대한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언어에 대한 유사한 가치를 갖는다? 아니지. 언어라는 건 나오질 않았죠. 지금 말하는 거 듣는 것이라고 그랬죠. 언어, 랭귀지 나오지 않았어. 뭐 잉글리시 이런 게 나왔어? 그런 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유사한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도 있어? 그것도 없어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랭귀지에 대한 글은 아니었어. 그 다음에 2번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을 이것도 언어를 얘기했는데 랭귀지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죠? 언어를 사용하여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왔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으로서 언어가 쓰였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핀트가 살짝 비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3번 현대사회는 고대 수렵 사회보다 평등한 체계에 운영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대 수렵 사회가 더 평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거는 틀린 얘기야. 그죠? 확실하게 틀렸어. 이거는 맥락에서 벗어난 애들 일탈이죠. 그리고 얘는 틀린 정반대 얘기입니다. 4번 인간의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그럼 의사소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하면 말하기와 듣기잖아. 그럼 말하기 듣기의 평등성이 공유와 공조 가치의 기반을 형성했다? 가치 형성했다. 아까 노션을 형성했다, 가치 형성했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잘 만들어진 선지네요. 그 다음에 5번째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의사소통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자원을 공유한다. 자원을 공유한다. 좀 너무 폭넓은데? 그냥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나눴다는 일, goods and foods를 나눴다고 했지 자원이라는 거. resource라는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잖아요? resource라는 말도 없었어. 이것도 자칫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게 할 만한 단어를 사용했네요. 약간 요게 요번 그 평가원에서 보인 특징인데 선지들이 좀 나쁘게 하면 좀 치사하게 나왔고 또렷하지가 않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을 대충 이해하면 틀리게 만들어. 옛날에는 대충 이해해도 뚜렷하게 정답이 보이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그냥 선지에서 촘촘하게 천지를 촘촘하게 박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면 보이긴 하는데 제대로 이해 못하는 애들은 뭐가 정답이지? 헷갈려. 이럴 만한 그런 문제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고 그죠?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이런 표현도 직접적으로 나왔진 않았었어요. 됐습니까? 무섭네 선지. 그 다음에 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and eating foods associated with nature 많은 도시의 그런 쇼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끌리는데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buying and eating foods 음식을 사고 먹는 건데 뭐랑 연관되어 있는 자연과 연관되어 있는 음식을 사고 먹는 그런 개념에 끌리지만 The nature claimed by the ads was no longer the nature that created the foods. 광고에 의해서 주장되는 자연은 그 음식을 창조했던 자연이 아니래. 그러면 이게 좀 두 개가 다른 거야. 광고 속 자연이라는 표현과 음식 만든 자연과 뭐하다?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됐어요? 이러면 또 짜증나는 게 어떻게 자연이 달라요? 어떻게 자연이 다르지? 약간 문과스러운 질문이네요. 그죠? 여기서의 자연과 여기서의 자연이라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Indeed, 사실상 the nature claimed by many as 많은 광고들에 의해 주장되는 자연은 요거죠? 요거는 was associated with food products. 그 음식 제품들하고 연관이 돼 있었어. Only by as attachment. 뭐에 의해서만. 광고가 그 attachment,
광고의 그 attachment에 의해서만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attachment라는 것은 첨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착의 의미야. 부착. 광고가 붙여버린 거죠. 이해됐어요? 광고의 부착에 의해서만 그 연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광고가 갖다 붙인 것에 의해서만 연관이 된 거예요. 이 attachment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마 해설지, 제가 지금 잠깐만 해설지 잠깐 보여. 이게 몇 번이죠? 이게 아마 좀 약간 해설지의 단어 설명이, 그래서 말하는 해설지는 EBS 해설지입니다. 정확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attachment,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속물이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부속물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거는 회오리를 찍을 정도는 안 되는데, 부속물은 아니고 부착,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정관 해석은 부착물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까 광고와 의미를 부착했다는 얘기예요. 갖다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의 attachment이에요. 부속물이 아니라 부착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의 부착에 의해서만 연관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광고가 부착 안 했으면 그 음식과 그 자연이라는 개념이 연관될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This is clearly a case of, 이것은 분명하게 한 사례입니다. 뭐의 사례냐면 프랑스 사회학자인 HLC가 지시 대상의 감소, referentials의 감소라고 불러왔던 것의 한 사례예요. 지시 대상의 감소,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는 nature란 말을 할 때 원래는 nature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만든 자연이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요걸 지시해 버려요. 그럼 얘를 지시하지 못하는 의미, 그러니까 얘를 지시하던 의미, 얘에 대한 지시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시 대상의 감소. 옛날에 nature는 얘를 지시했는데 이제는 얘를 지시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지시 대상이 감소되는 거죠. 또는 the tendency of words under the influence of capitalism to become separated from meaningful associations. 또는 경향성이 있는데 단어들의 경향성이야 그런 자본주의 영향 하에서 어떤 경향이냐면 tendency to예요. 분리되는 경향성이야. 의미 있는 연관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향성. 원래 자연 그러면 얘랑 연관돼야 되거든. 이 자연하고 연관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의미 있는 연관성인데 여기서 분리돼서 역으로 갖다 붙여버리잖아. 여기서 갖다 붙잖아요. 광고가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연관성, 연관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어소시에이션 연상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의미 있게 얘를 연상했는데 이제는 얘가 연상이 안 되고 얘가 연상된다. Increasingly 점점 더 food ads, 그 음식 광고들은 have shoppers 도왔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이 become accustomed to 뭐에 익숙해지도록 new definitions of words, 새로운 정의에 그 익숙해지도록. 이게 뭐야? 새로운 정의죠. 그죠? 이 전통적 정의라고 하는 건 이거죠.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는 거야. 그럼 전통적인 정의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referential이 감소되는 겁니다. 어떤 단어들의 정의냐면 fresh라든지 natural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fresh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fresh가 아닐 수도 있어. 그지? fresh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fresh의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습적인 의미가. 그 다음에 definitions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the opposite. 근데 이거는 정의들인데 그러니까 광고에서 쓰이는 정의들은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충분히 여겨질 수도 있어. 정반대라고. 전통적인 의미. 이건 다른 것만이 아니라 정반대 될 수도 있다는 거네. 그죠? New definitions 이거죠. 새로운 정의들은 better served 더 잘 수행합니다. 그 필요에 더 잘 복무한데 그 등장하는 산업적인 음식 시스템의 필요를 더 잘 부역한다, serve한다. 그다음에 which could not supply foods that match the customary meanings. 근데 which라고 하는 건 그 emerging industrial food system이에요. 그 등장하는 산업의 음식 시스템은
could not supply food. 음식을 제공할 수 없어. 어떤 음식이냐면 관습적인 의미와 기대 여기에 부응하는 매치되는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얘기, 공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nd they better met shoppers' desires. 그리고 그것들은 the new definitions는 더 잘 충족시켜요. 뭐를? 구매자의 욕망을 더 잘 충족시켜. 비록 인척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비록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만 이래네? 그런 척하지만 더 잘 충족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냥 거짓된 모습으로 다 충족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러면 1번 선지 보겠습니다.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ads of natural foods. 신뢰성의 감소입니다. 광고에 있어서 신뢰성이 감소해요. Natural foods, 자연의 음식의 광고에 있어서 신뢰성이 감소. 자연의 음식이라는 광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거 없어요. 이런 얘기. 두 번째, change in the sense of words linked to food ads. 음식 광고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의 의미들에 있어서의 변화. 이거는 의미들이 바뀌었어.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세 번째, influence of capitalism on the industrial food system. 자본주의 영향입니다. 자본주의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야? 산업적인 음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야. 자본주의가 산업적인 음식 시스템을 만들었어. 아니, 큰 영향을 줬어. 이런 얘기인데 이건 중심 내용 아니에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various ways to attract customers in the food industry.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어떤 방법들이에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들입니다. 음식 산업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열거됐습니까? 안 나왔어요.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되지 않으면 정답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necessity of meaningful word associations in commercials. 의미 있는 단어의 연상의 필요성이죠. 상업 광고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업 광고에서는 의미 있는 단어의 연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없어요. 이 얘기도. 그냥 의미 있는 연상 다 끊어져 버려. 광고에서는. 광고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나머지 뚜렷하게 틀린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다음 이 4번. 제목 3점입니다. 왠지 쉽지 않겠죠. 그죠? 3점짜리 대입학 문제는 쉽지 않아요. 보자.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3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의 동굴 화가들이 미술가들 화가들을 skillfully 아주 숙련되게 used modeling shadows 모델링 섀도우를 사용했대.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이 giv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들의 horses and bison에게 볼륨을 주기 위해서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horse하고 bison을 그렸는데 동굴 벽화로 볼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봤죠. 이것들 볼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랬을까? 말이라고 하면 말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씨, 나 회화 실력이 드러나네요. 엉덩이, 꼬리, 그죠? 말, 갈기.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그 모델링 섀도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칠하면 입체감이 보이잖아. 이런 걸 이제 모델링 섀도우즈 한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모델링 섀도우즈를 검색해도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벽화를 찾아보면 이런데 이제 막 그림자를 줘서 입체감을 주는 이런 방식의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더라고. 까만색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모델링 섀도우즈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로 통해서 볼륨감을 주는 거. 그 다음에 a few thousand years ago, 수천 년 전에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고대 이집트와 그 후에 고대 그리스의 미술이 presented human forms, 나타냈대요. 인간의 형태를 in shadow,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 속에서 나타냈대. 실루엣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지만 cat shadows, 이거 뭔지 이것도 크게
모르겠어요. 정확한 거는. 하지만 cast shadows. 여기서 cast는 과거분사입니다. 던져진이에요. 던져진 그림자들은. 이 던져진 그림자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가 있으면 여기서 광원이 있을 때 이렇게 그림자 나잖아. 그죠? 이걸 cast shadows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됐어요? 하지만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서양 미술에 얘가 등장하지 않았대. Until about 400 BCE in Athens. 아테네 기원전 400년까지는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before common era의 약자예요. BC만 쓰면 before Christ의 약자.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학술적일 때는 before common era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그다음 it was only after shadows.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It was only after. It was 다음에 only after 나오는 순간에 강조 구문입니다. It was 다음에 대시 나와서 it was that을 빼놓고서 문장이 성립되면 강조 구문이야라고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그런 거는 실전에서 못 써먹습니다. 강조 구문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해석만 하면 되는데 강조 구문인 걸 이해하려면 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면 좋아요. It was 다음에 지금처럼 only after 부사어가 나오게 되면 it was 다음에 부사어 나올 일이 드물어요. 강조 구문밖에 없어. 강조 구문이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It was 다음에 사람이 나오든가 it was 다음에 복수가 나와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shadows가 그림자들이 had become established 확립되어 있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확립되어 있는 부분이 된 후에서였어. 뭐의 부분이면 표상, 나타냄의 표현의 일부가 된 거지. 확립되어 있는 일부가 되고 나서였어. 뭐가?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고전적 작가들이 claimed that 주장했던 거지. Art itself 이 미술 자체가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human shadow. 미술 자체가 had begun 시작되었다. with the tracing. tracing이라는 건 투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림을 밑에 깔고 기름 종이 같은 거 반투명한 옥소 위에다 이렇게 그리는 게 tracing이에요. 그래서 tracing of human shadow 그러면 인간의 그 그림자를 따라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투사라는 것이 또는 모사라는 얘기죠. 인간 그림자의 투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이게 확립된 이후였어. 됐나요? 그다음에 그리스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were the first 첫 번째 사람들이었는데 to make the transition 그런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은 이동한 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모델링 섀도우에서 cast shadow로다가 이동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그리스인들하고 로마 사람들이래요. A practice 그리고 이것 하나의 관행인데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그러니까 cast shadows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cast shadows라는 것은 하나의 관행인데 that implied 의미에 있어서 뭘 의미했냐면 지속적인 광원, 그 다음에 고정된 시점, 그리고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기하학적 투사에 대한 이해죠. 그죠? 투시, 기하학적 투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의미했던 관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In fact, 사실상 what we might now call 지금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또는 것들이 그다음에 the exploration of shadows 이거는 이제 그림자의 탐구인데 그죠? Shadow Studies에 대한 설명이에요.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그것들의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 안에서의 그런 그림자들 지금 대열은 당연히 섀도우죠. 그림자들이 다양하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Shadow Studies인데 이것이 has its roots 것들이 아니라 것이네요. 이 것은 has its roots 그것의 뿌리를 갖고 있어. 고대 아테네의 뿌리를 갖고 있어. 이게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 Ever since 그 후로 줄곧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그 관행입니다.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은 has evolved 진화해 왔습니다.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발전해 왔어. 다시 말하면 그림자를 그리는 거하고 그림자를 제대로 그렸냐 못 그렸냐 비판하는 거와 함께 발전했다는 얘기죠. 이거 당연한 거야. 비판이 있다란 얘기는 이거 잘했네 이거 못했네 그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평가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분야 발전할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그잖아. 그 뭐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했네 못했네 막 콩쿨 같은 거 하니까는 그 분야가 발전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그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뭐 하면서? 참여해 오면서 뭐에? 지속적인 토론에 뭐에 관한 중대성, 그림자의 어떤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오면서 그죠?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이게 진화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보자.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from prehistoric caves onward. 그림자의 여정이에요. 예술 안에 있는 이 미술이라는 거겠죠. 미술 안에 있는 그림자, 미술 작품 속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의 여정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여정이냐면 선사시대 동굴부터 줄곧 계속 해온 그런 여정이에요. 즉 이 말은 미술 작품 속의 그림자가 선사시대 동굴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거 지금 내용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괜찮네. 두 번째, portrayals of human shadows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인간의 그림자의 묘사입니다. 예술적인 관점으로부터의 묘사. 아까 말 그림도 있었고 마이슨의 그림도 있었잖아요. 그럼 인간만 포함하는 얘는 범주가 너무 좁아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representing shadows as a key part of contemporary art. 이것도 역시 contemporary, 현대 미술이라고 얘기하면 고대, 동굴벽화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틀린 겁니다. 범주가 좁고 범주가 좁아요. 너무 좁아서 정답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what are the primary challenges for shadow painters? 무엇이 1차적인 우선적인 challenges, 난제들이냐 for shadow painters?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에게서 무엇이 제일 힘든 것들이야? 라는 얘기인데 뭐가 제일 힘든 것들이에요? 있어 없어? 없었어. 없으면 틀렸어. 그 다음에 unique views on shadows.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시각들 from cave artists to Romans. 동굴 예술가로부터 로마 사람들까지예요. 그 현대 미술도 포함이 안 됐네 이것도. 그죠? 그리고 그 독특한 시각이 뭡니까? 그림자에 관한 독특한 시각이 뭐예요?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대입학이 끝나니까 이걸 설명해 줄게요. 대입학을 가르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요. 학생들은 지문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학생들만 없는 게 아니라 챗GPT도 아직 일반화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뛰어난 일반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귀찮으니까 챗GPT한테 이 질문의 주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긴 말을 나오는데 뭐가 좀 별로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정해서 이 주제가 어떻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주제를 따로 만들지 있는 그대로 쓰면 정확한 주제가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말할 수 있는 강사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선생님들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 학교 내신 문제들도 보면 주제라든지 제목의 범주가 정확하지가 않은 것들,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꽤 나와요.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관식 접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문 놓고서 뭐에 대한 거래? 주제를 얘기해봐. 못 얘기해. 한 번 더 추상화된 제목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얘네들은 다 객관식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객관식 문제를 왜 주관식으로 접근합니까? 그죠? 객관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스님이 정답선지 요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건을 3가지 만들었어. 이 요건에 맞는 것만 정답이 되고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그어나가면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 얘는 약간 내용 일치적 접근입니다. 내용 일치 안 되는 거다 그어나가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어나가라고 했어요. 그죠? 무엇이 그런 첫 번째 그런 난제들이냐, 섀도우 페인트를 위한 뭐가 있어서 본문에 있는 거 답해보세요. 답이 안 나와. 왜? 없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으면 돼요. 대부분이 이것만으로도 한 3개 이상은 잘라나갈 수 있을 거야. 두 번째가 전체 내용을 포괄할 거야. 선생님이 이 기준을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해왔지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기준을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 거 찾아보세요. 전체 내용을 포괄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전체 내용이 포괄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Portraits of human shadows from artists. 이거 말고 이거. Contemporary art. 전체 동굴벽화 안 되잖아.
이해됩니까? 응? 이건 로마 사람들까지만 했지 이거 현대 사람들 얘기도 안 나왔잖아. 그죠? 이건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듯이. 이게 충족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가 반드시 키워드를 포함할 것이야. 중심 소재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정답이 되는 게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여정. 그렇지. 동물벽화부터 시작됐어. 로마, 뭐 그리스, 아테나, 쭉 지금까지. 응? 그런 얘기 나왔지. 키워드는 뭐야? 섀도우잖아요. 그죠? 미술도 이거. 그죠? 아트하고 섀도우 이런 것들이 키워드고. 전체 내용이 포괄됩니까? 그렇지.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 포함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딱 마련해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으로 만들려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거 다 써놓고선 얘는 왜 안 되지? 얘는 왜 안 되지? 하나씩 따져야 돼. 그렇게 따져갈 때 여러분들이 이건 이래서 주제고 얘는 이래서 주제가 아니구나라는 확실한 그 기준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틀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냥 딱 보고 나서 이런 내용 있었나?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돼. 느낌으로 풀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대입 파악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빈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